김민식 선수 계약 관련해서 에이전시 측이 구단에서 에이전트를 패싱했다. 그래서 선수협에 협상 과정을 알아봐 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한번 들었고 선수협에서 대면 사정 청취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함덕주 선수 계약 직후에 수술을 했는데 이게 뭐 참 난리가 났습니다. 언제 올 수 있는지. 김민선 선수, 홍건희 선수 협상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모바일 중계 무료 시청 화질이 좀 관건이죠. 계속 제가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말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3개월 전에 우승을 한 뒤에 SSG 포수 김민식 선수가 구단으로부터 5+1년의 총액 25억 원을 제시를 받습니다. 지난해 말에 FA 협상할 때 4년에 10억 원대 초중반 또는 3+1년에 10억 원대 중후반 이렇게 금액으로 협상이 진행 중이었죠. 요 정도는 구단에서 뭐 줄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안으로 총액 기준인데 개런티 금액은 4년 계약 쪽이 더 큽니다. 더 커요. 3+1년 계약은 옵션이 조금 더 큰 상황인데, 근데 한데 이지영 선수가 사인앤트레이드로 SH에 입단을 딱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포수 포지션이죠. 오갈 데 없어진 김민식 선수는 얼마 전에 2년에 옵션 1억 원을 포함해서 총액 5억 원으로 계약합니다. 계약 기간이 그냥 반토막. 4년으로 단순 환산을 해도 3분의 1 이상이 금액이 줄어듭니다. 뭐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근데 구단과 선수는 협상 중이던 에이전트 없이 사인을 합니다. 그래 에이전트가 이건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이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선수협에 사정청취 요청을 했습니다. 에이전트는 적어도 사과는 받고 싶다. 어제 오늘 선수협의 장동철 사무총장의 에이전트 구단 관계자 그리고 좀 전에 김민식 선수하고도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조금 전에도 제가 좀 통화를 하고 지금 촬영을 하기 위해서 스튜디오에 들어왔고요. 에이전트 이야기입니다. 김민식 선수 계약권은 힘들고 안타깝다. 이런 일은 처음인데 우리 협상 전략 미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문제의 본질은 구단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최소한 이지영 선수와 계약 발표하는 날 점심까지 통화를 했는데 사기당한 기분. 솔직히 우리에게 최후 통첩이라든지 차라리 언제까지 계약 안 하면 구단이 계약을 안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고 12월 초에 구단으로부터 김민식을 잡고 싶지만 안 되면 트레이드를 하거나 이지영 사인앤트레이드를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협상 과정 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이 있고 한 달이 지난 뒤에 그 일이 벌어질 때 또는 임박했을 때는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면 최후 통첩을 주거나 기한을 정해서 이렇게까지 정해주라고 한다면 우리도 기대치를 내려놨을 것이다. 비즈니스 관계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SSG에만 남겠다고 피력했다. 김재현 단장 부임 이후에도 연말 연초에 단장이 김민식이랑 최선 다한다고 했다. 이지영을 영입하기 일주일 전에 우리가 마지막 제안을 했을 때 구단이 시간을 달라 하더라. 그러면서 구단이 고민할 시간 속에 선수 측이 다른 데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우린 절대 그럴 생각이 없었고 남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 그리고 3, 4일 만에 이지영 영입. 뒤통수로밖에 안 보인다. 비즈니스고 계약서 도장 찍으면 끝이지만 타구단에서도 이렇게 한 적은 본 적이 없다. 근데 에이전시 측은 SH 구단에 매우 강경하고 매우 실망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격한 감정에서 토해낸 단어들은 제가 좀 순화를 했는데 에이전시 측은 SH 구단이 김민식 선수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할 때 에이전트를 배제하고 오라고 이야기한 것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수협에 좀 확인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고 선수협이 그래서 나선 거죠. SH 구단은 계약에 앞서 김민식 선수에게 연락할 때 에이전트 배제하고 나라는 한 이야기를 사실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에이전시 측은 선수는 계약을 하고 싶어 하는데 에이전트가 말렸다? 이런 일각의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 의견이 최우선시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SSG 관계자 설명입니다. 요건 뭐 상당히 좀 배치가 되는데 에이전트 자극할 생각 없다. 있는 대로 선수협에 소명을 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선수를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시라고 했다. 그래서 선수협이 선수 만났어요. 이지영 선수와는 계약 상황을 김민식 선수 에이전시에 알리면 이것이야말로 상도덕에 맞지 않는다. 이지영 선수 측에 김민식 선수 측 계약 상황 알리지 않았고 반대로 김민식 선수 측에 이지영 선수 측 계약 과정 알리지 않았다. 이지영 선수 협상은 1월 두 번째 주부터 급물살을 탔고
네, 요 부분 때문에 좀 이재영 선수 협상이 좀 길어집니다. 뭐냐면 키움이 2라운드 지명권을 주기차게 요구를 했다. 예전 같으면 이 2라운드 지명권은 2차 1라운드잖아요. 우리는 안 된다고 버텼다. 결국은 양측이 서로 양보했다. 그래서 이제 2라운드가 아니라 3라운드 지명권이 되죠. 전면 드래프트 상황에서 3라운드 지명권을 줬는데 우리는 김민식 선수에게 에이전트 패싱하고 미팅하자고 한 적 없다. 설사 패싱해도 선수와 에이전시가 신뢰관계에 있으면 선수가 무슨 소리예요? 하면서 에이전트를 동반한다. 에이전트가 협상 실무자를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한 부분도 납득하기 어렵다. 안 되면 단장과의 협상을 요구를 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선수에게 강요하고 협박하는가. FA는 계약 전에는 우리 선수도 아니다. 선수가 에이전트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에 본인이 나온 거다. 그 과정에 대해서 들어보시라고 선수협에 이야기했다. 우리는 진지하게 포수 보강 플랜을 이야기를 했고 지난해 말에 최종 오퍼를 했고 김민식 선수 측이 요청한 금액을 맞춰왔다. 선수 측이 요청한 금액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했다는 거죠. 에이전트가 고민해서 선수와 이야기한 뒤에 답을 주겠다고 했죠. 며칠 뒤에 선수가 만족 못한다면서 오히려 몇억 원의 개런티 금액 인상을 또 요구를 했다. 개런티 인상을. 도저히 그 폭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협상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구단 관계자 얘기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재영 측은 반대로 열심히 카드를 맞춰왔고 일일이 말할 수는 없었다. 이재영 측에도 예의가 아니었다. 선수의 이야기는 에이전트의 이야기와는 상당히 결이 달랐다. 이렇게 구단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김민식 선수는 속이 상한 것도 맞고 하지만 마음을 다잡고 야구하겠다 하고 있고 선수 가족이 속상함을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구단 관계자에게도 이야기한 부분이다. 그래서 선수가 구단에 주의 전화 요청을 좀 안 오게 좀 해달라. 나 전화 안 받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좀 전화를 한번 해볼라 했는데 제가 안 했죠. FA 협상은 경쟁 협상입니다. 몸값은 경쟁이 붙으면 10배 이상 되고 수요가 없으면 이렇게 다운되는 거죠. 성적대로 몸값 받지도 않고 그래서 타구다 움직임을 좀 잘 봐야 됩니다. 협상이 그런 겁니다. 이지영 선수 측이 오히려 이런 협상 교착 상황을 좀 파고들기에 계약이 가능했겠죠. 이런 복잡한 사항을 좀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 에이전트 제도가 생긴 거고 선수협 사무총장이 선수 에이전트 구단 관계자 만나고 왔습니다. 핵심은 에이전시 쪽에서 이야기한 거죠. 이제 구단이 에이전트 없이 패싱하고 선수를 이렇게 불러낸 것 아니냐 이 의심인데 선수협 관계자가 3명의 이야기를 다 들어봤던데 결과는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다. 아니다입니다. 그러니까 구단이 에이전트를 패싱을 하고 선수한테 이렇게 꿰듯이 불러낸 것은 아니다. 아니다. 약간 말에 뉘앙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최종 입장을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선수협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좀 전에 통화했을 때 그런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분명히 그 부분은 확실하게 하더라고요. 선수의 자발적인 의지를 확인을 했다는 거겠죠. 함덕주 선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덕주 선수가 지난 16일에 팔꿈치 미세골절 핀 고정수를 받았습니다. 회복 재활 5개월. 6월 복귀가 가능하지만 LG 관계자 복귀 시점을 후반기로 본다고 했습니다. 부상 이슈가 있었죠. 지난해 맹활약했지만 그 맹활약 덕분에 팀은 29년 만에 우승했고 그리고 FA로 4년에 38억 원에 계약을 했는데 좀 변수가 있었죠. 8월에 팔꿈치 통증으로 시즌을 접었단 말입니다. 한국 시즌에 돌아왔었어요. 차멘스 단장이 부상이 제일 걱정이다. 그래서 안 아프고 잘 던져서 옵션을 다 타가길 바란다 이야기를 했는데 38억 원 중에서 옵션이 18억 원이죠. 네, 최악의 결과가 돼버렸어요. LG 관계자가 FA에서 신체 검사를 할 수 없었다. 메디컬을 하는 FA는 없다. 혹시 몰라서 옵션을 많이 넣었는데 수술하면 향후 더 나을 거라는 의사 판단이 있어서 수술하게 됐고 계약 전에 메디컬 검사를 했다 그러면 이거 안 하지만 했다 그러면 이상이 있으면 돈이 많이 내려가든지 건강 상태가 좋았다면 개런티가 높아졌을 건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도 미국처럼 FA 계약하고 나서 문제점 발견되면 계약을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어야지만 국내는 없다. LG 굉장히 뼈아프죠. 함덕주 선수가 계약하고도 잠실에 운동을 하러 나왔다 그래요. 큰 옵션 부분에서도 LG의 고민 지점이 보이죠. 외국인 선수들은 계약을 하고 들어와요. 들어온 다음에 보통 메디컬을 하는데 국내에서 메디컬을 통과를 못하면 계약 해지를 바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입국을 만약에 해서 메디컬 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뭔가 캐치볼 같은 거라도 하면 계약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캐치볼이라든지 훈련 합류하기 바로 전에 꼭 바로 메디컬 체크를 하죠. 김민수 선수 얘기입니다. 홍건희 선수 얘기입니다. 김민수 선수는 구단 오퍼에 아직 대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다. LG 구단은
단년 계약은 아니고 2년 안팎의 계약을 오프를 한 상태입니다. 한 상태고 아직 연락이 없다 이야기를 하는데 홍건희 선수는 에이전트가 두산 구단과 18일 오늘입니다. 오후에 만났습니다. 구단 사무실에서 이견이 있습니다. 근데 조율을 하고 다시 보자. 다음 주쯤에 다시 만날 것 같은데 뭐 그 안에 급진전 가능성은 있지만 서로 약간의 간격을 좀 줄여보자. 간극 줄이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헤어졌고 서로 양보를 하자. 그런 분위기에서 끝났다. 오늘 면담은 끝났다. 그렇게 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산 구단 관계자가 최종 합의는 못했다는 것이 두산의 공식 입장인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계약 규모는 4년에 20억 원대 중후반 정도? 뭐 총액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피치 클락 얘기입니다. 올해부터 로봇 심판 도입됩니다. 피치 클락 전반기는 시범 후반기 시행 논의를 하는데 후반기 시행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에서 도입 중인 투포스간 피치컴은 사실 시간을 줄이는 것보다는 사인 훔치기 방지용 효과가 크기도 해서 도입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후반기에 피치 클락 요걸 도입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기에 선수들 경험 쌓고 만약에 안 하게 된다면 매몰 비용이 너무 크다. 시설 투자라든지 돈 들어간 부분이 많다는 거죠. 뭐 일각에서는 할 거면 피치 클락 바로 하자는 그런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만 전반기는 시범 운행, 후반기에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TV 중계권 얘기를 조금 해보면요. 프로야구 시청 패턴이 올해부터 바뀔 수 있죠. 크게 말씀드리면 프로야구는 TV나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고 계셨죠. 그죠? 네, TV, 컴퓨터, 스마트폰. 근데 TV로 보는 시청은 그냥 기존 그대로 봅니다. 무료로. 네. 물론 케이블 방송 같은 경우는 가입을 해야 되겠지만 기존 케이블 방송 또 지상파로 당연히 그냥 TV로 보던 대로 봐요. 기존대로. 근데 뉴미디어 중계권 협상이 있었어요. OTT 업체인 티빙이 우선 협상권을 따냈습니다. 지금 KBO하고 협상 중인데 연간 450억 원 규모. 앞선 계약보다 2배 이상 뻥. 3년 계약인데 3년에 1,300억 원 정도의 큰 금액입니다. OTT 업체는 유료화가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이제 돈 내고 프로야구 보는가 하는 팬들이 막 야 이거 뭐야 이렇게 반발도 있습니다. 우리 채널에 설문조사했습니다. 4만 5천 명의 설문조사 결과 봐도 5.5 대 4.5 정도. 네, 대략적으로 보면 유료 시청 반대 의견이 더 많아요. 근데 티빙과의 협상 과정에서 무료 시청도 가능하다. KBO가 계속 그 이야기합니다. 근데 화질 차이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주장이 있었는데 KBO는 적어도 불편한 화질은 안 되고 이거 안 된다. 최대한 협상하겠다. 보는데 불편하지 않다. 우리나라 최고 스포츠인데 화질로 진짜 열받는 수준은 아니지 않느냐. 그걸 위해서 최대한 협상을 할 거고 KBO 쪽 이야기는 제대로 경기도 안 보이게 하면 경기가 뭐 제대로 안 보이고 뭐 열받고 이거 팬들한테 보면서도 팬들이 열받을 수 있다. 팬들한테 욕먹는다. 프로야구가 그래도 우리나라 넘버원 프로스포츠 아닌가. 그건 KBO가 용납을 못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팬들한테는 처음부터 무조건 유료 이건 절대 아니고 팬들 피해 안 가게 최대한 협상을 한다입니다. 티빙이 그럼 뭐 어디서 돈을 가져오는가? 대안으로는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유료 회원에게 뭔가 좀 특화된 서비스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기본 이렇게 보는 거 말고 다른 서비스 그 외에도 티빙이 이용료를 받는 부분 있죠. 많이 되면 가입을 유료 회원 이거 외에도 사실 가입자 확보를 위해서도 뭔가 프로야구를 선택한 것 아닌가. 가입자를 좀 더 확보하는 부분 어떤 거냐면 지금 네이버 멤버십이라든지 KT, LG U+ 등 통신 가입자도 뭐 여러 가지 옵션으로 티빙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로야구로 인해서 티빙 가입을 옵션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 이들이 늘어난다면 그게 가능한 인원이 대략 한 1,500만 명, 2,000만 명 가까이 추산되니까 지금 티빙 가입자가 550만 명 수준인데 550만 명 조금 넘습니다만 그러면 향후 이게 더 훨씬 커지거든요. 지금 티빙이 OTT 업체인 웨이브하고 합병 협상 중입니다. 협상을 이제 할 건데 그러면 가입자가 크면 훨씬 유리하겠죠. 협상에서. 그 부분도 조금 이야기 나옵니다. KBO는 이제 우선 협상자인 티빙과 좀 계약을 하기로 강력하게 원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협상이 알 수가 없습니다. 입찰을 할 때 뭐 우선 협상자가 됐잖아요. 2순위, 3순위 업체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모두 3개 업체가 입찰을 했거든요. 티빙하고 또 통신 포털 컨소시엄, 네이버하고 SK텔레콤, LGU+, 아프리카TV 이렇게 컨소시엄 딱. 그다음에 스포티비를 가지고 있는 에이클라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세 군데가. 그래서 여러 요소를 감안하고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는 2순위는 네이버로 대표되는 통신 포털 컨소시엄이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들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가 350억 원의 큰 금액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노하우
것도 있고 10년 넘게 무료 서비스를 잘 이끌어온 점도 고려가 될 수밖에 없고 KBO는 차순위 사업자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로 일관을 하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또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